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기아차의 소형 SUV 스토닉인데요. 사실 이 시장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현재 5개사 모두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코나가 생각보다 좋은 완성도를 보였던 만큼 이번 스토닉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단 이제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폭 디튠을 시키고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그런 흔적들이 엿보이는데, 과연 스토닉 타사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차는 두 가지 소형 SUV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형 SUV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니로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스토닉은 니로보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소형 SUV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토닉은 동급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갖습니다. 최상급 트림조차 경쟁 모델의 기본형 트림 가격대를 가질 정도입니다. 스토닉은 4세대 프라이드의 SUV 버전입니다. 플랫폼도 프라이드의 것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코드네임에서조차 프라이드의 CUV라는 뜻의 YB CUV를 사용합니다. 생산도 프라이드와 같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기아차에서도 현대 코나처럼 준중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형 SUV를 내놓을 예정인 만큼 스토닉은 앞으로도 한 체급 아래 모델로서 자리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화려함보다 단정한 모습을 추구합니다. 호랑이 코 그릴은 막혀있는 모습이며 역 4다리꼴 형상의 헤드램프에는 코너링 라이트 기능이 갖춰집니다. 차량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부 국산 세단보다 높이가 낮을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SUV가 아닌 해치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아차는 해치백이 아닌 SUV의 느낌을 주고자 측면부의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지상고를 높임과 동시에 차량 밑부분을 플라스틱 소재로 감쌌습니다. 루프레일의 디자인도 개성적입니다. 후면부에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리어램프를 배치했으며 범퍼에는 디퓨저 모양을 한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했습니다. 외관과 달리 인테리어는 4세대 프라이드와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은 물론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의 디자인까지 동일합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7인치 크기인데 다른 현대 기아차 대비 작은 편입니다. 모닝을 통해 도입된 공조장치 디자인은 스토닉에서 확대 적용됐습니다. 소형차에 속하지만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QM3나 트랙스보다 넓고 티볼리나 코나보다는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2단 선반을 통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상급 모델인 니로나 현대 코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격은 저렴해 좋지만 구성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1열 시트 모두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통풍 기능 없이 열선만 탑재됐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무선 충전 시스템은 당연히 없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도 갖췄지만 니로나 코나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대 코나에 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단순 소리로 경고를 해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의 안전 사양은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과 사각 경고 및 후측방 경고인데 타사 모델과 같이 능동적인 대처 대신 경고 위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아차는 스토닉의 주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영암 서킷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저희 팀에게도 만족할 만한 운동 성능을 보여줬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스토닉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매력은 상당한데요. 일단 자세 제어 장치를 한번 해제시켜 봤고요. 네, 변속기는 한번 매뉴얼로 다뤄보죠. DCT가 장착되어 있어서 빠른 반응성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아무래도 이제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르노 삼성 QM3가 1.5L 배기량을 가지고 이제 90마력을 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성능이긴 한데, 아무래도 110마력의 출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나를 비롯해서 트랙스와 비교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운데요. 물론 연비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지만 어떤 그 연비 차이 정도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준인 만큼 출력 부분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여기서 잠시 기아 스토닉의 엔진 구동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90마력대 후반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QM3와 비교한다면 여유로운 출력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타사 모델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제원상 110마력, 토크 또한 30.6kgm인데 조금은 부족함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초기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반응성 자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단 이제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고서 약간의 가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깊이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 RPM 상승에 따른 소음 자체는 증가하지만 가속감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 네, 요 점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되네요. 사실 이제 엔진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네, 그래도 같은 현대차의 그 코나가 사용하는 그 엔진을 통해서 스토닉 역시도 이름에 걸맞는 그런 출력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토닉의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스피디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능이 아쉽습니다. 가솔린의 경우도 이제 출력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물론 이제 1.4L MPI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대차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기아차 쪽이 조금은 이 서자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뭔가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점은 분명히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반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보여주는 만족감은 충분한데요. 특히 이제 RPM을 약간 띄운 상태에서 미트를 시키는 경우라도 어떤 그 직결감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그 현대 기아차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자동 변속기처럼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붙는 그런 느낌을 추구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내구 관점에서 소폭 좀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셋업을 취해왔다면, 현재 모델은 어떤 그 직결감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 이와 같은 형식이 장기적인 측면, 특히 내구에서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변속기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충분하고요. 특히 이제 수동 모드에서 변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레버의 조작에 따른 빠른 반응성,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민첩성을 많이 강조한 셋업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런 점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이유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그 중심에 서스펜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단단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주행 안정감 부분, 특정 조건에서의 주행 안정감에서는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지만, 반면에 약점이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조금의 이제 노면이 거칠어진다든지 했을 때 차가 조금은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는 약간의 불안감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풀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이 순수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한 200마력까지는 거뜬하게 받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스토닉 110마력짜리 차에는 상당히 좀 오버스펙의 그런 세팅을 해놓은 만큼 승차감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놓치고 가는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쇼크가 들어왔을 때 그 쇼크를 바로 처리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운전석 혹은 이제 조수석, 어쨌든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이런 모습은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소형 SUV와는 조금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 서스펜션에 대한 숙제를 조금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순수한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앞서 이제 특정 조건에서 차가 좀 튄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면이 말끔한 상태에서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때만큼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 서스펜션 세팅 값을 감안해서 본다면 차체 쪽이 그렇게 이렇게 견고하다는 느낌은 주고 있지 못한데요. 특히나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코나와 비교를 한다면 완성도 부분에서 다소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쪽 패널 모두가 그래도 코나 쪽이 더 나은 성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태생적인 그런 한계 때문인지 분명히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의 이점이 있다면 토크 벡터링 같은 시스템을 넣어줬다는 점은 좋은데요. 단 이제 이것이 기계적인 LSD 등과 비교를 하자면 어떤 그 트랙션 확보 능력 부분에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타사 같은 경우들, 이제 뭐 수입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토크 벡터링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브레이크 쪽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구동 제어 시스템이다 보니까 뚜렷한 물리적인 그 특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를 이렇게 잘 처리해낸다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점, 이제 기아차가 모닝을 통해서도 이 토크 벡터링을 담아냈었는데 그런 기술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너링 부분에서 극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은 타이어인데요. 현재 모델에는 넥센제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프리즈 AH8이라는 모델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반면 현재의 스토닉의 타이어는 넥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제 차량이 갖는 아쉬운 부분을 타이어 쪽에서 상당히 만회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잘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오이 타이어를 개발하는 넥센 쪽 엔지니어 분들께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특히나 이제 국산 제조사들, 뭐 타이어 제조사들 최근에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자동차 제조사의 1차 벤더로서 그와 같은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때문에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런 아쉬움을 표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아 스토닉, 지금도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스펜션만큼은 조금 풀어낼 필요가 있겠고, 현재 모델을 보자면 어떤 이제 무게 부분에서 분명히 차가 가볍다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실제 차체 무게를 본다면 그런 점들이 잘 두드러지는데요. 여기서 잠시 차체 무게에 대해서도 보시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은 같은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티볼리, 그리고 트랙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이 이제 스토닉인데,
네, 분명히 무게에 대한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무게는 가속이라든지 제동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점을 주게 되는데, 현재 차체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견고함 이런 느낌을 전하는 것으로 본다면 무게를 약간 늘리더라도 조금은 이 어떤 주행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스토닉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가속 성능은 10초 중반에서 11초 정도를 내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한 10.8초 정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기온 자체가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속 성능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 여름 등이 됐을 때는 11초대 중반까지도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어쨌든 가속 성능을 본다면 이제 다른 경쟁사 모델들 1.6L 디젤 모델과 QM3 요 중간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이 스토닉의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속 성능에서 조금 평이한 만큼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동에는 약간의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현대기아차가 제동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현재의 이 스토닉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은 민감한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수치적으로 보시더라도 앞서 지금 보셨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네, 39m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발적인 성능보다는 제동의 내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스토닉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기아 스토닉. 아무래도 이제 현대 코나와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스토닉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보이는 이제 몇 가지 뭐 눈에 띄는 것들, 가령 뭐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든지 또한 기능성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스토닉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코나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스토닉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차량의 가치 또한 이제 기술적인 가치로 놓고 본다면 코나 쪽이 비싼 것이 당연하고, 기아차가 이제 현대차의 산하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번 스토닉을 타면서는 이 정해진 틀 안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뭔가 현대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아쉽네요. 네, 이번에는 스토닉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행 연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공식 수치로 보더라도 스토닉은 상당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고속도로 연비도 상당히 좋았지만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연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거의 어지간한 상황에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연비를 뭐 리터당 20km 밑으로 떨어뜨리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적어도 경제성을 감안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르노 삼성의 QM3가 뭐 사실 이보다는 좋은 연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소폭 처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연비를 중시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최신 소형 SUV가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스토닉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스토닉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링 때 정숙성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디젤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가 MVH 쪽, 특히 이제 소음을 막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회사인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소폭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다만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족도는 뭐 중형급 세단과 비교해도 될 정도니까 아이들에서는 소음이 조금 있지만, 네, 주행을 할 때 이때는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스토닉, 코나를 먼저 타기 전에 스토닉을 먼저 타봤다면 새로운 셋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현재는 완성도 쪽이 좀 더 높은 코나를 경험하고 나서 현재 이제 스토닉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승차감 쪽에서 조금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아쉬움이 커지는데요. 향후에 이 서스펜션 부분을 좀 더 이제 대중과 타협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엔진 출력 부분에서도 사실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데, 네, 현대 기아차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그 다양한 파워트레인 가운데 1.6리터 디젤 엔진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소형 SUV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도 가장 마이너한 그런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됩니다. 향후에 기아차가 좀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적용을 통해서 기아차도 상당히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내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긴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렴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사실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데, 적어도 이 어떤 선택의 법, 특히나 이제 가장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뭐 소형차와 비교를 해도 아쉽지 않은 수준인데요. 기아차가 가격적인 매력을 꾸준하게 이렇게 살려가면서 상품성에 대한, 또한 이 신기술에 대한 도입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스토닉 정말 최고의 SUV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은 뭔가 현대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많은 것들을 이제 코나에게 양보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스토닉을 만나봤습니다. 네, 어찌 보면 기아 스토닉, 저희가 어떤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스토닉보다는 기아 니로 상당히 잘 나갔죠. 뭐 하이브리드 가솔린이지만 많은 그런 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린다면 사실 스토닉보다는, 네, 니로 쪽에 좀 더 많은 점수 또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